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 방송 시간입니다. 제가 벌써 4달째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저 친구 또 감기 걸렸구나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또 좀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죠.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너무 더워서, 이건 너무 덥다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찬 기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가끔은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매일매일의 주가들 변동, 뭐 지수의 변동 이런 걸 바라보는 것보다도 좀 멀리에 서서 앞으로 향후 5년 뒤, 10년 뒤, 15년 뒤를 예상해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시장을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머스크 얘기 한번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탐리의 10년 상승장 예상. 저하고 시장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근데 반면에 버핏 지수는 지금 218%를 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는데요. 그래서 버핏은 도리어 과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세 보면 상승세는 유지가 됐습니다만 보시면 이게 이제 도지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런 도지가 발현이 되면 보통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들 그래프 분석을 하는데 한번 오늘 저녁 때 장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양봉이 난다든지 뭐 플러스로 끝나게 된다면 시장은 그래도 힘을 받고 계속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라지 캡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드 캡이 좀 못했고요. 스몰 캡은 뭐 조금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럼 다시 이제 라지 캡으로 공이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계속 올라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요즘에 테슬라가 참 많이 올라줘서 그 480불이 이제 전 고점이죠. 그거를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연초 고점은 이제 뚫었고 여기서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하려면은 딱 10% 이내로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만 해도 거기를 터치할 수 있는 그 국면에 와 있는데 이럴 때 한번 머스크란 어떤 사람일까? 과연 테슬라의 미래는 머스크가 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될 회사일까 하는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한번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인류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한 남자. 바로 일론 머스크죠. 그의 이름 뒤에는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뉴럴링크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설계도의 비밀을 완벽하게 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그 핵심을 깨트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회사일까요? 혹은 스페이스X는 그저 로켓을 쏘는 회사일까요? 이 점들을 연결하면은 뭐 그냥 기업들이 연결돼 있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까지 이 모든 것을 한목에 딱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생태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태계의 작동 원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생태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스페이스 X였습니다. 머스크 제국의 기반을 다진 핵심 중의 핵심이죠. 스페이스X가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은요, 바로 우주 운송 비용의 파괴적 혁신입니다. 모든 게 혁신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재사용과 속도입니다. 쓰고 버리던 로켓을 비행기처럼 다시 사용하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우주산업의 판도를 바꿔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2008년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스페이스X는 나사와의 극적인 계약을 성공으로 기사회생했고 결국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페이스X가 저렴하고 빠르게 우주로 가는 길을 열자 그 길 위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탄생을 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통신망이죠. 스타링크입니다.
머스크 생태계 시너지의 가장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성장 송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스페이스X가 저렴한 로켓을 발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둘째, 그 로켓에 자체 위성을 싣고 쏘아 올립니다. 압도적인 비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 결과 스타링크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글로벌 연결을 완성하고 2025년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공, 해상, 심지어 개인 휴대용 단말기까지 그 확장 가능성은 말 그대로 무한대입니다. 우주와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 보면요. 머스크 생태계에는 돈과 데이터를 공급하는 강력한 심장, 바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기반으로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라는 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로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입니다. 특히 북미 충전 표준을 장악하면서 포드, GM 같은 경쟁사마저 자사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인 전략은 테슬라가 얼마나 큰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이 생태계의 가장 미래지향적인 부분이죠. 바로 두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AI와 뉴럴링크가 그 주인공입니다. xAI는 소셜미디어 X의 실시간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먹고 자라는 AI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그록 AI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궁극의 인터페이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기술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최종 목표는 인류의 지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즉 뇌하고 AI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굉장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분야의 기업들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머스크 생태계를 관통하는 4가지 핵심 원칙 때문입니다. 첫째는 핵심 부품은 무조건 직접 만드는 수직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는 문제의 본질부터 다시 생각하는 일원칙 사고. 셋째는 실패를 데이터로 삼아 빠르게 개선하고 나아가는 빠른 반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X의 성공이 스타링크의 기반이 되었듯이 한 회사의 성공이 다음 회사의 성공 발판이 되어주는 완벽한 기업 간 시너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머스크의 거대한 설계도를 모두 봤습니다. 굵직굵직하게 봤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서 이 거대한 생태계의 성장에 투자하는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 회사의 성공이 로켓처럼 다른 회사들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일론 머스크라는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히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이 거대한 설계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의 그림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테슬라를 투자하는 게 지금의 전기차 회사, 자율주행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커질 이 거대한 미래 그룹에 투자를 하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 테슬라의 투자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잠깐 시장 얘기 잠깐 하고 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달 전에 말씀드렸나요? 이 미국의 90년간의 S&P 500 지수 그래프를 보면 와, 이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투자해? 이게 금방 또 빠지지 않을까? 이거 완전 버블이네?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게 장기간의 고수익 그래프를 볼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그 그래프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S&P 500 지수는요, 지난 90년간 꾸준하게 속도를 안정적으로 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 보시면 뭐 당연히 계속 가겠네. 와, 너무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과열된 주식인 거고요. 근데 이거를 로그 그래프로 그랬더니 퍼센티지 환산해서 그린 거죠. 로그 그래프가. 결국은 탄탄한 상승을 하고 있구나. 더 가겠네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 보게 되면요. 좀 쉬었던 구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90년에 이렇게 3등분을 해보면 쉬다가 가고 쉬다가 가고 쉬다가 가는구나. 즉 한 15년 동안은 쉬는 거네 대충.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상승한 기간이 더 길죠. 진짜 삼각산처럼 쭉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1950년에서 69년 상승장, 82년에서 2000도 상승장, 그 다음에 13년에서 25년도까지 지금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상승은 이렇게 쉬었던 구간서부터 끝나는 구간을 상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바닥권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상승은 바닥권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려보면 이 상승 구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리고 횡보 구간은 더 짧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50년대부터 시작된 것은 27년간의 상승장이었고요. 그러다가 횡보를 하다가 또 26년간의 상승장이 이어지고 그러다 횡보를 하다가 지금 16년간의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하고 똑같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10년은 더 가겠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보면 1958년에서 68년, 그 다음에 91년에서 99년 요 구간을 보면요. 그 10년 동안에 6% 이상 하락한 횟수가 16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균 하락폭이 11.5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 구간에서 뭐 접을 수는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11.5% 접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16번 중에 13번이 14% 이하의 하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15% 정도는 접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뭘 보셔야 하냐면 그래도 오르는구나. 결국은 11%, 12%의 하락을 견디면 계속 상승해왔구나 하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왜 안 빠지나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은 빠지면 안 되는데 하시는데요. 저는 왜 안 빠지나 빠지면 또 싸게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의 차이를 가지실 수 있는 게 미국장은 계속 올라왔다. 그리고 빠질 때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믿는 시장은요. 미국은 이러한 상승은 지속적으로 뭐에 의한 거냐? 기술혁명에 의한 겁니다. PC혁명도 있었고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모바일 혁명이 있었고 지금은 AI 혁명 시대에 접어드는 거죠. 그런 기술혁명이 미국 시장을 계속 지금까지 끌고 왔다. 왜냐하면 기술혁명 구간에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으니까요. 결국은 경제 발전으로 이 지수가 이루어진 거고요. 보시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4%가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돈을 풀면서 단기적으로 114%가 올라가서 22년 1월까지 갔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 25%가 1년 정도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AI 단비를 맞으면서 현재 24년 말까지 64% 올랐고요. 이제 시장이 한 15% 정도 더 올라와 있으니까 대충 2년 반 동안 한 7, 80% 올라온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다 이게 뭐 덕이냐? AI 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지금 현재는 AI 혁명 초입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보면 34%, 25% 접는 거 괜찮다. 저건 견뎌내야 된다. 왜? 오르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실 때는요. 항상 탄탄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폭락을 해주면 땡큐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혁명 기간 봐도 PC 혁명은 220% 올랐고 유선 인터넷 혁명 때는 지수가 400% 올랐고요. 11년 동안 330% 모바일 혁명 때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혁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0년은 간다. 여태 10년 갔으니까. 그럼 300% 정도는 오른다. 그러면 지금 2년 동안에 64% 올랐으면은 5년에서 8년 동안은 150%는 최소한 오른다. 지수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 그럼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이런 상승장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자신 있게 해야 한다고 계속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주장을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한 2년째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은 올라갑니다. 뭐로? AI로. 요즘에 보면 데이터 센터에 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갑니다. 자, 이런 저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탐 리입니다. 이제 펀드 스트랩 해서 또 그 ETF도 하나 운영하시고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죠. 시장에서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고, 이분은 시장을 계속 좋게 보다 보니까 계속 욕망 먹습니다. 뭐 좋게 봤는데 거봐 빠지잖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은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맞았다. 근데 이분은 지금 주장합니다. 시장은 더 간다. 그래서 월가 최고의 전략가죠. 대담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약간은 의구심이 있는, 너무 많이 왔어. 그리고 자꾸 그 2000년도 버블 붕괴하고 막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는 이 순간에 그는 홀로 10년간 더 간다. 시장은 더 간다가 아니라 10년간 더 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예측대로 시장은 2035년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2035년까지 계속해서 상승장은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탐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야, 이제 이거 언제 빠지지? 여기서 더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맨날 불안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플레이션의 공포. 그리고 연준은 대체 언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거야? 하는 걱정. 지구 반대편의 전쟁. 그리고 경기 침체가 몰려온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팔아야 한다고 외칠 때 펀드 스트레스의 탐 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우리가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2035년이 그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확신하게 만드는 걸까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톰리는 10년 강세장을 확신하는지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시장의 동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대라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모든 강세장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기술이나 정책이 아닌 바로 인구 통계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놀랍게도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의 정점. 이때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소득이, 그러니까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의 소득이 최고점에 달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18년 시장의 고점은요, X세대의 소득 점점과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이 가리키는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밀레니엄 세대의 소득이 정점을 찍는 구간. 2000년생 전우들이 35세, 40세가 되는 그 때가 밀레니엄 세대의 소득 정점이 됩니다. 그래서 탐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 당시가 주식의 정점이 될 거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세대가 만드는 소비의 파도가 시장을 밀어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바로 투자의 심리입니다. 즉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렌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어떤 렌즈로 시장을 보고 계신가요? 하는 질문을 한번 드리면 기성 투자자들은요. 낡은 렌즈로 보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닷컴 버블도 경험하셨고 금융위기라는 깊은 상처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시장을 회의적이고 방어적으로 바라보는 낡은 렌즈를 끼고 계신 겁니다.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이 또 오면 어떡하지? 시장이 너무 올랐나? 그럼 여기서 좀 팔아야지. 분명히 뭔가 하나 터질 텐데 저 정도면. 이게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경험적으로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톰리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진짜 미래는 새로운 렌즈를 끼고 보십시오. 젊은 세대의 렌즈를 끼고 보십시오. 20대의 렌즈를 통해서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편견 없이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젊은 세대의 눈으로 봐야만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다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자로 재면서 그거를 다 평가하고 기준하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와 이거 되는데 갑시다. 사실은 주식 투자는 저도 이 말에는 굉장히 동일합니다. 혁신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기회, 큰 기회가 보인다. 이거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은요. 비관론의 진실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경험을 너무나 최근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쁠 것이라는 생각, 최신성 편향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경험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거기에 이제 빠지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회의론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에 비관론과 회의론이 가득하다는 것 자체가 아직 시장이 전혀 과열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시장은 조용히 모두를 놀라게 할 긍정적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꾸 버블 하는데요. 버블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뛰어와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게 버블이지. 지금은 아주 팽팽하다고 제가 계속 시장 말씀드릴 때도 사자 팔자가 팽팽합니다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 버블은 아직 아니다. 버블이 되는 거는 그때 되면은 저희가 느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하고 주식이 연일 고점을 뚫고 할 때가 버블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 저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시적 그림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죠. 그래서 뭘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투자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을 공개를 합니다. 바로 엉성하지만 가장 확실한 슛, 그래니샷 ETF입니다. 이 그래니샷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유투를 던질 때 이렇게 두 팔로 멋있게 이렇게 탁 던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린애들한테 프리드로 쏘라 그러면 초등학생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팔을 밑에다가 이렇게 공을 감싸고 하늘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두 팔로 언더핸드로 던지는 거죠. 그거를 그래니샷이라고 하는데요. 자, 용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니샷이라는 건 농구에서 폼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가장 안정되고 성공률이 가장 높은 언더핸드 자유투라고 합니다. 근데 모양이 우스꽝하니 선수들이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화려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높은 성공 확률에 집중하는 톰리의 투자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이제 펀드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래니 ETF의 핵심 운용 원칙은 바로 두 개의 돛의 전략입니다. 즉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고의 리스크 관리 전략, 투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담는 모든 기업들은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안정성 이거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노동력 부족과 이런 것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이런 거에 연루된 때가 돼야 된다. 그럼 갑자기 노동력 부족이다. 이게 뭐냐? 요즘에 로보틱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인구들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늙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이게 결국은 자동화, AI 결국은 AI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버 보안도 AI는 모두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 이 인터넷상으로 전송이 되잖아요. 그럼 그 보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탐리도 얘기하는 거는 AI구나. 밀레니엄 세대의 부상. 결국은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하나의 테마가 외면을 받아도 다른 테마가 성장을 견인한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종목을 찾아라. 근데 사실은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려운 태스크인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이 기업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한번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팔란티어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시장은 팔란티어를 단순히 컨설팅 회사 혹은 소프트웨어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톰리는
이는 과거 애플을 핸드폰 제조사만 본 것 같은 오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의 재정의는 이렇습니다. 최고의 컨설팅 회사 맥킨지하고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합친 거다. 즉 맥킨지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친 거다. 이렇게 지금 팔란티어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 해결책까지 소프트웨어로 직접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고 예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전통금융의 상징인 JP모건입니다. 많은 이들은 낡은 잣대인 PBR로 JP모건을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금융업이잖아. 뭐 성장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톰리는 이 JP모건을 평가를 할 때요, 금융위기, 팬데믹, 고금리 이걸 모두 이겨낸 말 그대로 전투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친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를 이끌 두 개의 강력한 순풍이 JP모건을 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AI입니다. 신용평가부터 대출까지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완벽해진다는 거죠. 둘째는 은행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톰리도 지금에서 이제 코인 쪽,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거를 굉장히 칭송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낡은 잣대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미래 성장 동력을 본다. JP모건은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선도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도 JP모건은 저희 회사 포트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각도는 저는 보질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리스크는 정말 없는 걸까? 그럼 무조건 그것만 사면 돼? 물론 톰리도 이 강세장을 끝낼 수 있는 두 가지 명확한 위험 신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진짜 시장의 정점은 지금처럼 비관과 회의론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용투자잔고 같은 객관적 지표를 봐도 과도한 투기는 아직 보이지 않고요. 그의 강세론에 대한 고객들의 냉담한 반응, 이 자체가 아직 시장은 뜨겁지 않다. 이런 증거죠. 강세 10년 간다 하니까 말도 안 되네. 시장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거는 버블이 아니라는 겁니다. 톰리가 말하는 진짜 위험 신호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준의 갑작스럽고 강력한 긴축 같은 정책 충격이죠. 어떤 연유에 의해서 연준이 이 경기는 너무 과열이야 해서 막 빅스텝을 밟는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 충격을 꽝 하고 주는 겁니다. 벌써 2022년도에 한번 금리 올릴 때 그랬었죠. 그리고 둘째는 모두가 빚을 내서 주식이 뛰어드는 비이성적 광기입니다. 과도한 투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사인은 없다. 고로 버블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톰리의 투자 철학을 통해서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요, 결국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주식 시장을 사지 말아라. 위대한 기업을 사라. 그리고 워렌 버핏도 좋은 기업을 사라, 싼 값에 사라 하고 주장했던 거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식 시장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다. 성장할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 미래를 혁신시킬, 발전시킬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 하는 약간의 어떤 철학적인 중심에서 투자에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 기업은 성장하고 성공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편한 주식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지속성이 보장되는 주식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을 믿어라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설정해 주시고요.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위 분들한테도 여기 채널 괜찮습니다 하고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오늘 말씀드린 그레니샷 ETF가 한 30개 정도의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도 ETF 내 하지 마시고요. 그거 한번 쭉 열어보시면 그 안에 무슨 종목이 있는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보시면서 거기서 종목 아이디어 얻으셔서 투자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현재 포트에 담겨 있는 몇몇 종목은 그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해낸 겁니다. 거기서 보고 이거 못 보던 주식인데 한번 좀 리서치 해보니까 되게 좋네.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열심히 종목을 찾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핏 지수 21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두 미래를 바라보고 주식은 될 거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이거 너무 과열됐어. 이제 주식은 이거 위험한 거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을 과열이라고 얘기하는 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 시장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버핏 지수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최근 218%라는 역사적 최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이는 IT 버블이 꺼지기 직전인 닷컴 버블 시기마저 훌쩍 뛰어넘은 숫자인데요. 과연 이 숫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지금은 과감히 투자에 나서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를 회수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핏 지표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면요. 버핏 지표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달의 모든 주식 가치, 즉 시가총액이죠. 그거를 뭐로 나누냐? 경제 규모인 GDP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을 곱하면 되죠. 근데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상품의 가격표가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에 비해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시가총액이 GDP하고 같다. 그러면 100입니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 100보다 커지는 거죠. 지금부터 218이다. 저건 뭐냐면은 GDP보다 시가총액이 2.18배가 더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워렌 버핏 본인도 이 지표를 두고 시장 가치를 측정하는 최고의 단일 지표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시장을 평가할 때 이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의 정점이 달했을 때 2000년대에요. 버핏 지수는 150%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버블이 터졌죠. 당시 워렌 버핏은 이 지표가 200%에 가까워지면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50%에 터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험하다는 200%를 훌쩍 넘어서 218%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불장난하는 것보다 불장난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지표를 끌어올렸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메가캡 기술주와 AI 열풍이 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그 기대감이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리면서 전체 시가총액을 견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실물 경제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핏 지수가 더 커지는 겁니다. 바로 이 불균형이 버핏 지표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좀 속도를 같이 해 하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경고등은 여기서 그치지만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주가 매출 비율이죠. PS 레이시오라고 하죠. 근데 이 지표가 기업의 매출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닷컴 버블 당시에 2.27이었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3.21로 높게 또 나타났고요. 근데 현재는 3.33. 이 모든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이 기업의 실제 매출 성과에 비해서 역사적 가장 비싸게 주식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죠. 즉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버핏 지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경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는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기존의 GDP 통계에는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GDP 숫자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높은 버핏 지표는 과열이 아닌 기술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속에 있는 거죠. 이것도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어떠한 단일 지표도 시장의 모든 것을 반영해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단 한 가지 수치 가지고 시장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해야 된다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논쟁 속에서는요, 버핏의 말이 아닌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는요,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무려 3,441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70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1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는 투자의 대가조차도 지금처럼 높은 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신중하게 현금을 보유하며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명확한 그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그럼 과연 이게 버핏이 잘한 걸까요? 버핏이 실수한 걸까요? 아직은 정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실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11분기 동안 계속 주식시장은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버핏 지표가 218%다. 우리의 현재 주식시장이 매우 특이한 영역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폭락으로 이어진다는 단정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고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해야 할다라는 약간의 워닝을 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각화하고요. 그 다음에 화려한 테마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 즉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에 불안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매우 특이한 영역이다.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영역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엑스템 포트폴리오 저희도 분산 많이 하고 있고요. 18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도 좀 포트가 올라와서 지수보다 한 2.7% 앞서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이 좀 오르면 이게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윙 트레이딩 종목도 페이팔이 좀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한번 오늘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좀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 한번 시간 잡아서 전체 포트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요, 특히 미국 시장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오를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 발전도 어떠한 경제 발전이나 예상 가능한 경제 발전을 계속해왔습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 2.5%의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미국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꼭지인가? 팔아야 될까? 그럼 팔고 밑에서 다시 살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시고 이 기업의 미래를 믿으시고 투자하시고 좀 더 빠진다. 그럼 자금을 더 부으셔서라도 주식을 더 사시고 좀 올랐을 때 또 트레이딩 해주시는 그런 좀 효용성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아마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가 백두산 프로젝트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적어도 연에 지수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꼭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특정한 종목보다도 이런 좀 크게 볼 수 있는 관점, 그 다음에 여러 위대한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의 관점, 이런 것도 좀 조목조목 가져다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